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유여해 법입니다. 좋은 법, 이상한 법, 나쁜 법. 자, 오늘은 어느 쪽인가요? 웃긴 법? 황당한 법? 웃긴 법. 어이없는 법? 이거는 판결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은 입법 과정부터가 문제 있는 겁니까? 이건요, 법이 아주 어이없어요. 네, 어떤 겁니까? 네. 그래서 판결이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법이 이상해도 판결을 좀 이렇게 해석을 잘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자, 성폭력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성폭력 처벌 특례법이죠. 법 네. 이름은요. 근데 이 법에 음란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주면은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그 상대방한테 음란한 편지를 전달한다. 이거는 뭔가 처벌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지거나 네. 아니면 뭐 기습적으로 뽀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끌어안거나 이게 아니고 음란한 편지만으로도 처벌하도록 된 거예요. 상대방 기분 나쁘죠. 그쵸? 네, 진짜 음란한 거. 그렇습니다. 기분 나쁘죠? 네. 그런데 무죄가 됐어요. 왜요? 직접 줘서. 아니 그러니까 음란한 편지를 우체국 가서 붙이거나 뭐 등기 속달 일반 우편 이런 걸로 붙이면은 택배 이런 걸로 붙이면 처벌이 되고 네. 직접 갖다 준 거는 처벌이 안 된다고요? 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직접 갖다 준 게 더 말하자면 뭐라 그래야 되나? 더 무서워요? 죄질이 더 자, 네. 원룸에 거주하는 이 씨는 네. 같은 건물 다른 원룸에 거주한 여성한테 6차례 원룸 출입문에 편지를 끼워놨었어요. 네. 그래서 음란한 편지를 6번이나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하다는 건 어느 정도였길래? 제가 뭐 굳이 그 내용까지도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아무튼 상당히 음란했다. 상당히 음란했다. 네. 근데 1심과 2심은요. 이 행동이 음란한 행위라고 봤어요. 네.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음란한 글을 전달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정법상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그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 이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사람은 되어 있죠. 아니 그러면은 이게 직접 전달해 준 게 훨씬 더 말하자면은 진지한 거잖아요. 이 법은요. 우표를 통해서 붙이는 전화, 거는 우편, 네. 컴퓨터 그럼 전화하는 거는 죄가 되고 그리고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해서라고 했어요. 그 똑같은 얘기로라면은 그럼 직접 만나서 음란한 얘기하는 거는 죄가 안 되고 귀에 대고 귀에 귀에 대고 대고. 전화하는 거는 죄가 되고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네. 제가 했잖아요. 근데 통신에는 직접 주는 건 통신이 아니라는 겁니까? 사실은 제가 해석할 땐 통신이에요. 제가 해석할 때는 네. 통신이란 말이 주고받고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편지 주면 통신.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박사님 네. 전화기 있죠. 네. 그 종이컵 전화기. 옛날 애들 갖고 놀던 거 그 이게 귀에 대고. 통신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그렇게 따지면 귀에 대고 얘기하면 아닌데 네. 그 전화기 대고 하면 그럼 통신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귀에 대고 얘기할 때가 음란한 얘기를 귀에 대고 이렇게 귀에 대고 할 때가 훨씬 더 말하자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섬찟하죠. 기분 나쁘고 섬뜩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건 죄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편지를 갖다 줘도 아니고. 직접 준 건 아니고. 대신에 문자를 이용하면 그러니까 전화기 문자로 해서 남기는 건 죄가 되고 그렇죠. 직접 갖다 준 거고 6필인가 본데 지금 이걸 들어보니까 아무튼 네, 대법원에서는요. 상대방에게 직접 음란한 글을 전달하는 행위까지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는 분명하지만 죄형 법정주의상 처벌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법이 잘못 네. 만들어져서 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죠? 이거 간단하죠. 아까 있었잖아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이 말을 빼고 네. 어떤 매체든 모든 것을 그러니까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해가 아니고 요거를 다 매체 빼고, 등을 네. 등을 매체 등을 통해 등을
그럼 이제 직접 주는 것까지 다 포함. 그죠? 등을 음. 등을 음. 하면은 아, 그럼 이거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6번이고 똑같은 사람이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이 계속 보냈다는 건데 문제는 이 사람이 또 보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무죄가 되는 거죠, 그럼. 네, 지금 근데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고 있으면 이거 법을 바꿨겠죠? 네. 지금 근데 국회는 쉬고 있죠? 뭐 지금 총선이 코앞인데 일을 하겠습니까? 네. 법적으로는 이번 19대 국회 임기가 금년 6월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3월 네. 2일 이후로 법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십니까? 아, 이거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뭐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떠나서 네. 제가 볼 때는요. 네. 법을 잘 만들으라고 제가 그만큼 얘기했는데 고민을 깊이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 직접 주는 경우는 생각을 못 하셨나 보죠. 법을 만드는 분들이 그렇죠. 직접 전달하는 경우는 저는 왠지 알아요. 왜요? 아마 이 법 만들 당시에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네. 분명히 메일로 보냈을 거예요. 아, 그 당시에. 예. 아니면 문자. 아니, 그럼 여기 이제 음란 동영상 보내는 것도 걸린다고 돼 있는데 네. 그럼 직접 데리고 들어와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면 그거는 아니죠. 죄가 아닌 건가요? 직접 이렇게 화의를 보여주고 이 네. 앞에서 탁 덮고 가져가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네. 근데요. 박사님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법을 만들 때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허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허점이 굉장히 다른 데도 많아요. 예컨대.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저 예컨대 하니까 갑자기 설명이 안 되지만 아무튼 우리가 네, 이렇게 글자 우리가 네. 지금 자동차 사고를 내면 어쨌거나 보험 처리하잖아요. 네. 근데 바퀴 4개 달린 유모차로 밀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법적으로 뭔가요? 이게 제가 방금 법적 미비점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거 유모차가 자동차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모차잖아요. 네. 바퀴도 근데- 4개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어떤 어시스턴트 파워. 그쵸? 그러니까 원동기에 의해서 인력이 아닌 다른 자, 그럼 여기서 네. 또 하나가 있어요. 전기 휠체어 아시죠? 네. 바퀴 4개죠. 그렇네요. 그럼 전기 휠체어에 부딪혔다 그럼 교통사고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참 법을 만들 때 꼼꼼하게 만들지 않으면 법의 허점이 있어요. 죄형 법정주의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말이기도 네. 하지만요. 죄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도 유유히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세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옛날 전화카드. 구형 전화 카드. 그 당시에 네. 전화카드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네. 근데 박사님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전화카드에 번호가 있는데 네. 입력을 해서 음. 그 카드를 넣는 게 아니고요. 네. 카드에 있는 번호를 갖고 국제전화도 걸고 그렇죠. 이렇게 막 긁어서 번호 나오면은 네. 알죠? 네. 그럼 만약에 박사님이 그걸 샀어요. 네. 10만 원짜리를. 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봤어요. 네. 썼어요. 네. 그럼 그거 절도게요, 아니게요? 그 절도죠. 처음엔 절도 아니었어요. 아니, 남의 카드 번호를 갖고 훔쳐서 처음에는 네. 유형이 아니잖아요. 법이 미비했던 건가요? 그렇죠. 처음에는 음. 그런 절도를 한다는 걸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저는 그것도 생각나네요. 몇 년 전에 그 리니지였나 어떤 게임상에서 맞아요.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네, 그 비행기 마일리지. 네. 그것도 절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절도해요? 비행기 등급에서 높은 사람 네. 있죠. 그 사람 건 쓸 수 있어요. 나눠서. 그러니까 마일리지를 가족들이 나눠 쓰거나 뭐 제3자도 쓸 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박사님이 되게 등급이 높아요. 음. 제3자가 박사님 번호만 인용해서 음. 썼어요. 실제 사건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는- 무료로 어디를 갔다 오고. 네, 그때는 그 관련 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건 절도도 아니다. 아니죠. 절도가 그때는. 아니다. 네. 그래서 판례로서 나중에 이게 절도도 아니다. 한참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법의 미비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네, 처음에 컴퓨터가 나올 당시에 미비점이 많았고요. 그렇죠. 공중전화 카드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절도를 하면 유형의 물건을 훔쳐가는 게 네. 절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게임상의 아이템을 누가 훔쳐갔다. 네. 근데 그게 실제 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실제 현실 세계에서 뭐 30만 원에 거래되는 물건이었대요. 그쵸.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를 고소고발을 접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법적 미비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제가 볼 때는 뭐 성범죄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아직도 미비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악용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은 법조문에 얽매이다 보면 사실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탈출구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법을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해요? 다 등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 등이라고 만들면은 이제 해석의 여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싹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판사 맘대로까지는 아니지만 판사의 재량권이 상당히 넓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독일은 웬만하면 정확하게 규정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정확하게 나열하는 것이 폐단이 범금 이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직접 이제 전달하는 이게 거는 빠져 폐단이라고 있으니까. 딱 되면은 이제 등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박사님 뭐 좋아하세요? 하면 박사님이 저는요 사과, 뭐 딸기, 뭐 수박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과 등요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모든 과일이 다 들어가는 이게 거고. 되게 네. 말장난이 같은데요. 법 네. 만들 때는 이 말장난을 많이 합니다. 등이라고 하면은 그럼 야채도 포함됩니까? 뭐 끝없이 이제 확대 재생산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면 이제 앞으로 법 만들 때는 분명히 등을 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 권익, 국민의 권익은 조금 더 말하자면 줄어들 수 있겠다. 총량이 그런 생각이 그럴 수도 드네요. 있고 나한테 필요할 때 나한테 필요하지 않을 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떨 땐 나한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나한테 억울한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편지를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는 거, 음란물을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거나 전화로 보내는 건 유죄인데 직접 전달하는 건 유죄가 아니다.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